뭐라고요? 귀뚜라미 보일러라고요? 유럽의 500년도 더 된 성을 동양의 난방 방식으로 데운다고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스페인 문화재위원회의 관계자가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럽 최고의 건축가가, 그것도 스페인의 가장 유서 깊은 성에 동양의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도전처럼 보였죠. 하지만 바로 이 결정이 한 가문의 운명을 바꾸고 유럽 문화재 복원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놀라운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테반 로페스입니다. 20년간 문화재 복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축가죠. 베니스의 궁전부터 파리의 대성당까지 수많은 역사적 건축물들을 되살려왔습니다. 하지만 카사 델 솔성의 사례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죠. 단순한 건축 복원이 아닌 한 가문의 생존이 걸린 특별한 프로젝트였으니까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카사 델 솔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언덕 위에서 500년의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1m가 넘는 두꺼운 석벽과 르네상스 시대의 웅장한 아치, 16세기 장인들의 혼이 담긴 벽화들. 이 모든 것이 마르케스 가문의 자존심이었죠. 대부분의 스페인 전통 귀족 가문들은 하나둘씩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성의 일부를 관광지나 호텔로 개조했습니다. 난방, 전기, 배관 유지 비용이 일반 주택의 몇 배에 달하니까요. 그러나 마르케스 가문은 달랐어요. 처음 이 성에 들어섰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성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중세시대의 웅장한 회랑과 섬세한 부조들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수백 년 된 벽화들과 르네상스 시대의 가구들, 특히 대회랑의 성모 마리아 벽화는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예술품들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온도계는 겨우 5도를 가리켰습니다. 바깥 날씨와 크게 차이가 없었죠. 두꺼운 석벽은 마치 거대한 냉장고처럼 차가운 공기를 가두었고 20m가 넘는 높은 천장은 따뜻한 공기를 순식간에 빼앗아갔습니다. 벽난로는 하루 종일 불을 지펴도 방 하나 데우기도 버거웠죠. 그때 복도 끝에서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후안 마르케스였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에 그의 얼굴이 드러났는데 한쪽이 일그러져 있었고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의 대가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의아했지만 곧 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15년 전 문화재를 노리고 침입한 도둑들과 맞서다 그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입었다고 했어요. 마르케스 가문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성을 지켜왔던 것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더 이상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80세가 넘으신 그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수족냉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아오셨어요. 거대한 성 안에서 그녀가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벽난로 앞 소파뿐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내려와 벽난로 앞으로 이동했고 하루 대부분을 그 자리에서 보내고 계셨어요. 손가락이 굳어버려 혼자서는 찻잔도 제대로 들 수 없었고 벽난로에서 멀어지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지경이라고 했죠.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20년간 작업한 것 중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 아닌 한 가문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매일 밤 서재에서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동안 노부인의 고통받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유럽 전역을 돌며 답을 찾았습니다. 독일의 최신 난방 시스템도 검토했고 영국의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과도 상담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난방이 가능한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어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바르셀로나 국제건축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오후 5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철수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지만 박람회장 한쪽에서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몇몇 유럽 건축가들이 한 부스 앞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30명가량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뭐 하나 봐요.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에 들어갔다는 그 한국 난방 기술 때문인가 보네요. 옆을 지나던 두 건축가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호기심을 느낀 저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귀뚜라미라는 생소한 회사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난방 매트 전시장 같아 보였지만 전문가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음이 분명했어요. 다음 미팅까지 30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커피를 마시며 자료를 검토했겠지만 이상하게도 이 부스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어요. 마침 한 자리가 비어 줄에 합류했습니다. 전시장 스크린에서는 한국 난방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기원전부터 이어져 온 온돌의 여정이었죠. 흙과 돌로 만든 구들장, 연탄, 아궁이를 거쳐 현대식 보일러로 진화하는 과정이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흘러갔어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바닥을 데워 사람을 따뜻하게 한다는 원리는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는 게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진 장면에서 영상은 유럽식 난방의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벽난로나 라디에이터로 실내 공기를 데우는 방식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특히 카사 델 솔처럼 천장이 높은 석조 건물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리고 정작 사람이 있는 바닥은 차가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나 희망은 있었습니다. 영상은 온돌의 현대적 적용 사례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의 바닥 난방 시스템, 루이비통 박물관의 온도 제어 기술, 스톡홀름 어린이 병원의 치료용 온돌방까지. 그 중에서도 프랑스 국립과학기술연구소의 최신 연구 결과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온돌 방식의 복사 난방은 기존 유럽식 난방 대비 에너지 효율이 최대 40% 높으며 실내 공기질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소장의 발표 내용이 자막과 함께 나오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순간 전율이 일었어요.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구 최고의 연구기관들이 주목하는 이 기술이야말로 카사 델 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찾았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온돌의 의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스위스 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복사 난방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논문을 읽으며 마르케스 씨의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저는 난방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가 어쩌면 그녀의 건강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뒤척이며 찾아 헤매던 해답이 이렇게 멀리서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날 저녁,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13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영하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 안은 봄처럼 따뜻했죠. 저를 마중 나온 김 박사는 20년 경력의 건축공학 전문가였어요. 먼저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 묵으셔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천년의 지혜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껴야 하니까요. 한옥 호텔은 600년 된 고택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서는 순간 미묘한 온기가 발끝을 통해 전해졌어요. 라디에이터나 온풍기와는 전혀 다른, 마치 따뜻한 햇살을 맞는 듯한 느낌이었죠. 온도계를 보세요. 김 박사가 벽에 걸린 디지털 계기판을 가리켰습니다. 보일러 설정은 18도로 되어 있는데 체감 온도는 훨씬 따뜻하죠. 이게 바로 온돌의 비결입니다.
다음 날 그는 저를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본 것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온돌이 설치된 전각의 목재와 벽화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훨씬 더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수백 년 된 목재의 수분을 조절하고 벽화의 안료를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보존 시스템이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서울의 한 찜질방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70대 노인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나는 30년간 관절염으로 고생했네. 하지만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통증이 많이 줄었어. 양약도 좋지만 우리 온돌만한 게 없지. 그 순간 마르케스 씨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노부인에게 온돌은 완벽한 해답이 될 것 같았어요. 희망을 안고 힘찬 걸음으로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자들이라고요? 마르케스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500년이나 된 우리 성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우려를 저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유럽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으니까요. 게다가 공사 중 문제가 생기거나 성의 구조가 손상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도 불분명했습니다. 문제는 더 있었어요. 스페인에는 이런 난방 시스템을 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죠. 초기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500년 된 귀족가의 상징물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건 분명 큰 모험이었습니다. 문화재 보존위원회의 반응은 더 냉담했죠. 16세기 문화재의 바닥을 훼손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배관에서 누수라도 난다면 위원회 담당자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국회의 사당과 파리 루이비통 박물관이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문화재 보존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앞에서는 그 어떤 좋은 제안도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12월의 어느 밤 상황을 뒤바꿀 사건이 발생했어요. 한파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마르케스 씨의 어머니가 저체온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의료진은 노부인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만난 마르케스 씨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로페스 씨, 전통을 지키려다 정작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네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검토해보죠. 다만 성의 안전만큼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문화재보호위원회를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한국의 건식온돌 공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기존 바닥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얇은 모듈형 온돌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이었죠. 한국 전통 한옥의 현대화 사례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문화재 보존과 현대적 기능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프로젝트는 전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돌 전문가들이 도착했습니다. 첨단 장비를 갖춘 조사팀이 성 전체를 3D 스캔하며 꼼꼼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죠. 하지만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며 마주친 첫 번째 위기는 성벽의 상태였어요. 500년 동안 축적된 습기 때문에 구조가 위험할 정도로 약해져 있었죠. 이대로라면 10년 안에 심각한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의 말에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기술진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죠. 온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명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바닥 난방이 만드는 자연스러운 열순환이 습기를 조절하고 건물 구조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배관에서 누수가 발견되었고 석조 바닥은 열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보일러 가동 시 성 전체의 전력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어요. 문화재보존위원회의 공사 중단 요구가 떨어졌을 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한국과 스페인 기술진의 협력이 빛을 발했어요. 특수 실링 기술로 누수를 막고 고성능 단열재와 반사 패널로 열전달 효율을 높였습니다. 16세기 석조 건물의 구조적 한계는 경량화된 난방 패널과 하중 분산 기술로 극복했죠. 가장 큰 도전은 전력 문제였습니다. 중세시대의 낡은 전기 배선으로는 현대식 보일러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고민 끝에 성 뒤편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추결식 보일러를 도입했습니다. 수백 년 된 성과 첨단 기술의 만남,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순간이었죠. 2024년 12월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성을 휘감던 그날, 우리는 조심스럽게 시스템의 전원을 켰어요. 우리는 모두 대회랑에 모여 숨죽인 채 기다렸어요. 처음 1시간 동안은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웠던 돌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마르케스 씨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쓰다듬으셨습니다.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와 맨발로 성 안을 거니시던 그 순간 500년 된 성은 처음으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태양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시스템 가동 후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성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정확히 58.7% 감소했고 실내 습도는 이전의 85%에서 적정 습도인 45%로 안정화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벽화 보존 상태였어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안료의 박리 현상이 72% 감소했다는 수치가 나왔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벽난로 근처에서만 생활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성 전체를 자유롭게 누비고 다녔어요. 특히 마르케스 씨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대회랑을 산책하며 벽화들을 감상하셨어요.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시던 손가락도 많이 좋아지셨고 휠체어 없이 직접 걸으시는 시간도 늘어났죠.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성 자체의 변화였어요. 습도가 안정되면서 곰팡이가 사라졌고 목재 가구들의 뒤틀림도 잡혔어요. 16세기 벽화들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선명한 색채를 되찾았습니다.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문화재 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어요. 성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유럽 각지의 문화재 소유주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고 프랑스의 한 고성에서는 이미 비슷한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고 했어요. 바티칸에서도 성당의 프레스코와 보존을 위해 이 기술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가 서양 문명의 보물들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마르케스 씨는 이제 자신의 결정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더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재 보존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날 카사 델 솔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16세기의 찬란한 건축미와 21세기의 첨단 기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문화재 보존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어요. 거의 매일 수십 명의 건축가와 문화재 전문가들이 이곳을 방문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건축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동양의 지혜가 서양 문화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고요. 실제로 한국의 온돌 기술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 문화재 보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얼마 전 마르케스 씨의 어머니께서 손녀와 함께 성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성의 역사는 이제 두 파트로 나뉘어질 거야. 온돌이 들어오기 전과 그 후로 말이야. 노부인의 말씀처럼 카사 델 솔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웃음꽃을 피우는 가족들을 보며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찾은 해답이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카사 델 솔의 겨울은 따뜻하기만 합니다.
500년 된 성벽 사이로 스며드는 한국의 온기는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되어 흐르고 있어요. 마치 온돌의 온기처럼 은은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죠. 긴 사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